예, 수고하겠습니다. 제 5절에 판결을 하려면 처분 후에 법이나 사실이 변경되면 쟁점이 뭐죠? 위법 판단의 기준시. 그게 이제 교재 문제 12번 위법 판단의 기준시. 통설 판례 무슨 시설이죠? 처분시설 121페이지. 처분 당시에 법과 사실에 근거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 권익구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판결서에 의하면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니까. 부작위의 경우는 언제죠? 부작위는 판결시까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판결시. 그래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설, 부작위의 경우에는 판결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조문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이 위법하다면 인용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이에요? 처분이 위법하다면 인용 판결. 그런 인용 판결 중에서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냐?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 판례, 법리 써보세요.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 문제 13번이에요. 13번. 128페이지. 다 조문에 없는 거야. 위법 판단의 기준시 조문에 없고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 조문에 없는 거예요. 굳이 조문을 대자면 4조 1호죠. 4조 1호. 변경의 의미. 변경은 무슨 변경만을 의미한다? 소극적 변경,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판례,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은 분리 가능성. 증거에 의해서 위법과 적법 부분을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근데 재량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과징금,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판결과 연결되는 게 부관이야, 부관. 사업인정에 종대인 규율인 기부채나 부담을 붙였을 때 부관만의 독립 취소 소송 가능성. 판례, 부담은 가능하지만 기타 부관은 가능하지 않다. 소송 형태는 부담의 경우에는 진정, 부진정 모두 가능하다. 판례는 다만 진정만 가능하다. 독립 취소 판결 가능성. 판례, 절충설,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부관만의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위법하지만 기각하는 판결 28조에 무슨 판결이죠? 사정판결. 사정판결에 요건이 있고 사정판결에서 핵심 쟁점은 요건 충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노무사 기출된 거. 왜? 38조 1항에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 부정설 써보세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137페이지 문제 15 해설에 나와 있는 거지. 논거 세 가지. 조문상에 놓은 거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 또 하나 이론상에 놓은 거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처분이 없다는 점. 또 조문상에 놓은 거 사정 판결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히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 부정설.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인용 판결의 효력, 행소법에 있는 효력, 형기집이 있어요. 형기집. 형성력 몇 조? 29조 1항에 3자효가 있대. 3자효. 형성력의 두 문자 소, 협삼 중에 소가 뭐죠? 소급표. 과거로 돌아가서 협의 형성력, 행정청에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법률궁의 발변소 효력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3자효.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속력이죠. 형기집에서 기속력 29조 다음에 30조. 기속력. 기속력의 내용 반원제인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재처분 의무. 30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 거부일 경우에. 처음에 처분이 침입적 처분이면 뭐죠? 반. 돈 납부했으면 원상 회복 의무 조문에 없어 견해가 대립하지만 긍정설 타당하다. 그 다음에 2항이 이제 거부. 처음에 처분이 거부일 때 재처분 의무. 근데 기속력을 묻는 문제는 새로운 처분이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인지, 무효 위법인지, 적법인지 묻는 게 통상적이고 또 하나는 행정청이 부담하는 의무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거부 처분의 경우에 마지막에 쓸 게 뭐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경우. 기속행위의 경우 무슨 의무죠? 특정 처분 의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위법 시정, 적법 재량행사 의무다. 그거 쓰는 거란 말이에요. 노무사 출제됐잖아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면 간접강제 몇 조죠? 34조. 34조 취소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가능한데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부정설, 절차 법정주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정설. 기출된 거죠. 노무사 문제, 간접강제 34조. 간접강제가 집행력이라는 상위 개념에 간접강제가 있는 거예요. 심판법에는 집행력이 두 가지가 있어. 50조가 뭐죠? 직접 처분. A2가 직접 허가를 해주는 거.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에. 그 다음에 돈 부과해서 간접강제하는 게 50조의 2. 정보공개 거부의 경우에. 그 다음 이제 3장의 제목, 35조 위에 있는 제목이 취소송 외의 항고송이죠. 취소송 외의 항고송. 그러면 처분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슨 소송이죠? 무효확인 소송.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별도의 조문 35조 또는 38조 1항의 준용 규정이 없는 경우, 즉 취소송과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38조에 전치주의. 전치주의 몇 조죠? 18조 없고, 그 다음에 20조. 제소기간이 없다. 전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원 기처집 심사위원기인데 여하튼 전기는 특히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풀었던 문제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간이 경과한 경우 8월 1일인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간 내인 경우 4월 1일인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절차하자 취소 사유로 판명된 경우 그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4월 1일인 경우와 8월 1일인 경우 나누어서 써야 된다. 그게 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로 판명된 경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죠? 목차 페이지 4페이지에 문제 22-3 184페이지 문제에 노무사 출제된 거. 이해 가요? 네, 무효이면 아까 공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정력과 선결 문제를 문제 22번에 선결 문제, 그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그래서 돈 부과하고 납부했을 때 취소일 경우에 돈을 돌려받는 게 설문 1, 미기출. 무효사일 경우에 돈을 돌려받는 게 설문 2, 기출. 그래서 무효사일 경우에 돈을 돌려받는 방법 설문 2. 로마자 2가 무슨 소송이죠? 무효사일 경우 설문 2. 문제 22번 177페이지 설문 2. 로마자 2가 무슨 소송이야? 무효확인 소송이잖아요. 무효확인 소송. 로마자 3번은 부반소죠. 부반소. 근데 부반소가 이행소송인데 이행소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무효확인 소송에서 아라비아 숫자 1번이 확인의 이익의 필요 여부란 말이야. 확인의 이익의 필요 여부. 판례 긍정설이에요, 부정설이에요? 부정설. 현재 판례는 이행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필요 없다. 부정설. 공항기획원 원고로 써야 된다. 그게 관련되는 조문이 35조예요. 35조가 제목은 원고적격인데 여기는 협의의 소익도 있단 말이야. 그 협의의 소익과 관련된 게 뭐냐면 처분의 무효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12조 1문하고 똑같은 거야. 사익보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구할이 협의의 소익 관련된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을 때 확인을 구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긍정설이 9판례. 지금 판례는 확인을 구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불필요하다. 이행소송에 대한 보충성 불필요하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이 1번이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여부, 필요 없으니까 소송권 충족한다면 본안심리에서 기속력 중 무엇으로 돌려받는 거죠? 원상회복 의무 긍정해서 돌려받는다. 그게 아라비아 숫자 2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36조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38조 2항.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소송과 다른 점이 나오는 거죠. 별도의 조문 36조, 그 다음에 38조 2항에 준용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대원
기처집, 심사, 위헌기직. 대상적격은 아까 2조랑 2호의 부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권의 의미를 소송 요건인데 원고적격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에요. 판례는 대상적격으로 보지만, 즉 2조랑 2호의 문제로 보지만, 여기 왜냐하면 36조에 처분에 신청을 한 자, 이 신청한 자의 의미가 뭐냐? 신청권이 없는 자도 된다라는 게 소설, 신청권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이게 통설 판례 입장, 긍정설의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청권의 위치가 대상적격의 문제, 2조랑 2호로 볼 거냐, 아니면 여기 원고적격의 문제로 볼 거냐, 견해 대립이 있긴 한데, 그걸 써주는 거는 신청권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과 관련해서 38조 2항에 29조 내지 30조가 기속력이죠. 그래서 기속력이 준용되니까 기속행위일 경우에, 부작위였을 경우에 기속력의 내용, 통설 판례 입장 써보세요. 재처분 의무만 인정되는데. 조업정지 명령 기속행위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문제 23-2 194 해설 마지막 부분. 판례 특정 처분 의무설이야, 응답 의무설이야? 응답 의무설, 그거 쓰란 얘기야. 두 가지가 노는 거예요, 두 가지가 노는 거. 특정 처분 의무설을 까는 거는 자기들은 이제 의무행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특정 처분 의무설에 의하면 의무행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응답 의무설. 응답 의무설에 의하면 다시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이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또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체법적 심리설에 근거한 특정 처분 의무설, 소설이 있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항고송 다음에 39조 위에 제4장의 제목이 뭐죠? 당사자송. 당사자송은 3조 2호에 있는 거지. 3조 2호.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9조부터 44조까지는 취소송과 다른 점, 관원피 전기의 사상각, 그거를 이제 조문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 취소송과 다른 점을 쓰라는 거 한 번 나온 게 당사소송에서 전치주의를 안 거쳤다. 공무원 시간의 급여 청구했는데 판례에 따르면 그게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 소송이니까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시간의 급여, 공무원이 남편이 청구했는데 근데 심판 거치지 않고 왔다. 그게 소송 요건 필요적 전치주의 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고 측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그거 쓰는 거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당사소송은 조문이 3조 2호가 더 중요해요. (3조 2호) 가기 전에 4조와 관련된 쟁점, 4조에 없는 항고송을 뭐라고 하죠? 법정 외 또는 무명 항고송으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죠? 의무 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 판례 써보세요. 판례. 부정설. 문제 24번에 197페이지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판례 부정설이야. 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 이론적인 논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문상의 논거, 4조를 예시적으로 해석해요? 부정설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요?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조문에 없다는 점. 그건 쉬운 논거고,
이론적인 근거 첫 번째 놓은 거, 이를 인정하면 긍정설에 의하면 무슨 원칙에 반한다? 형식적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 왜? 법원이 법 집행을 하게 돼서. 법원이 철근 4개 갖추었는지 봐가지고 법원이 건축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행정청의 법 집행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는 점. 어렵게 쓰면. 침입적 처분을 막아달라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죠? 침입적 처분 발령되기 전에 예방적 금지 소송이잖아요. 예방적 금지 소송. 토속 채취 허가 막아달라라고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 그것도 역시 법정 외 무명 항고성의 일종이고 논거는 똑같은데 학설, 절충설에서 독립설이 하나 더 있다. 기출된 거지. 그래서 문제 24번 이하에 예방적 금지 소송이 인정 여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3조 당사자 소송의 핵심 테마는 3조 2호에 항고성과의 구별, 이게 기출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사,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허가, 걔는 특허설이에요, 임대차 계약서, 사법상 계약설이에요, 판례? 특허설이면 특허설, 특허, 즉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 구별하는 거지. 특허설. 25년에 떴던가요? 특허설. 그거는 이제 문제 26번에 항고송과 민사송의 구별 209페이지에 있는 거. 이해가? 목적의 사용 허가가 특허냐 사법상 임대차 계약이냐 걔네들이 있는데 특허로 본다. 특허니까 그거를 취소하는 것도 처분이다. 처분. 25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3조 2호의 당사자 소송의 핵심 단어는 공법상 법률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그게 두 가지. 하나가 처분을 원의로 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을 원의로 하는 경우, 적법한 처분을 원의로 하는 경우. 그 밖에는 처분을 원의로 하지 않는 경우. 오늘 시험 본 거. 처분을 원의로 하지 않는 경우 채용계약, 합창단원, 무용단원, 시립이 중요하죠. 광역시하고 채용계약이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고 처분과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처분을 원의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다소리 이해할 때 3개 써보세요. (215페이지) 27-1 정리. 두 가지 경우 써보라는 거야. 두 가지 경우. 위법한 처분, 원의로 하는 경우. 적법한 처분, 원의로 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의 경우 두 가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두 가지. 한 가지. 다소리 이해할 때 위법한 1,000만 원 부가처분을 원의로 해서 발생한 행정상 손해배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무슨 소송이죠? 국가배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다소리 이해할 때 이게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니까 실질적 당사소송. 낸 돈 1,000만 원을 달래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라고요? 얘가 위법하니까 국가가 부당이득, 부반수. 부당이득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역시 다소리 이해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니까 당사소. 얘는 위법한 처분을 원의로 한 경우이고, 적법한 처분,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질이 나왔을 때 수용의 범위 100평도 적법하고 1억도 적법하다. 얘가 적법한 처분을 원의로 해서 발생하는 이 돈의 이름이 뭐예요? 손실보상금. 그래서 1억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1억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 소송이다. 이게 다설에 의하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당사소송이다. 실당. 이 당사소송은 다 실당이죠, 실당. 그 다음에 일기에 배웠던 게 문제 27-5의 형식적 당사소송. 형식적 당사소송은 통설 판례할 때 개별법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돼요. 없어도 인정돼요. 223페이지. 제가 물어보잖아. 형당의 대표 선수 개별법에 있는 경우, 논란이 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 그게 무슨 소송이라고?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고. 이거 1억 보상금 더 달라. 토지 소유자가 제기할 때는 손실보상금 지급 소송이 아니라 여기 1억 더 달라 플러스 1억 더 달라. 100평은 적법한데 보상금 X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라고. 이건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 소송이에요? 아니면 보상금 증액 소송이에요? 보상금 증액 소송이라고. 보증소, 토지 소유자 을이 사업 시행자 갑을 상대로. 이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당이라면 형당. 제가 묻는 질문은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도 인정이 되냐 이 말이에요. 통설 판례 할 때. 그거는 223페이지 해설에서 형당의 취지, 의 취지 다음에 목차 제목이 뭐예요? 일반적 인정 여부죠? 일반적 허용 여부. 없는 척 하는데? 있어 없어? 225페이지에 왼쪽 아래 2번 일반적 허용 여부, 거기 양가로 1번의 문제점에서 두 번째 줄에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통설 판례. 부정설이다, 부정설. 근데 일설에 의하면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몇 조를 근거로? 3조 2호를 근거로 해서 거기 문제점에 보시면 3조 2호를 일반적 근거로 보아. 일반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개별적이잖아, 개별적. 이게 일반법이니까 일반적 근거로 보아서 인정할 수 있느냐. 근데 오른편에 로마자 3번에 개별법의 형당 여부, 보증소, 요거는 개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요. 이거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있는 경우. 있는 경우니까 어느 설에 의해도 현행법은 형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형당은 형식은 권리자가 원고, 손실보상 의무자가 피고, 형식은 당사소송인데 실질은 뭘 다투는 소송이죠? 실질은 수용재결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야.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인데 형식만 당사소송이란 말이야. 형식만. 이 소송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소송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처분을 다투는 거야.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다툰 거야. 여기 적법한 수용직을 처분으로 인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다는 게 다설이란 말이야. 이게 적법한데 이걸 왜 다퉈요? 미친놈 아니야? 100평도 적법, 1억도 적법인데 이걸 왜 다투냐고. 안 다툰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법한 처분 자체를 다툰 소송 무슨 소송이야? 항고소송 취소송이잖아요. 이 처분을 없애달라는 소송이 취소송이잖아. 여기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률관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란 말이야. 절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야. 무슨 소송은? 당사자 소송은. 근데 형식적 당사소송은 실질은 뭘 다투는 소송이에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야. 그게 머리에 빡 와 있어야 돼. 대표 선수? 보증소. 공토법 85조 2항상의 보증소.
그럼 다 했네요, 소송법. 너무 잘 가르친 것 같은데? 자화자찬. 가끔 자화자찬 해야 돼. 나도 뭐 만족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실력 향상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럼 다 누구 덕이야? 그렇지.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라고. 선생님 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 하여튼, 다 했고, 다 끝났어. 그럼 어제, 지난주에 시험 본 거. 채용 계약을 했다며. C광역시가 광주광역시야. 뭐 A였었나? 광역시와 처음에 갑이 노래를 불러줄게. 합창단원. 그래 돈 줄게. 이게 채용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야? 대등 당사자 사이에 화살표 방향이 동일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야. 이게 계약의 개념이라고. 이 정도는 이제 좀 외워. 민법 할 때 계약 맨날 읽잖아요.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라고. 그때 A광역시 법 주체야? 기관이야? 행정법 주체잖아. 행정법 주체. 국가 공공단체 중에 지자체잖아. 지자체. 법 주체. 자연인이야? 법인이야? 이거 법인이라니까? 갑은 자연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자연인. 둘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테니까 돈 줘. 한 달에 1,000만 원씩. 서로 합의를 본 거잖아요. 이해가? 그럼 여기에 A광역시가 우월적 지위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월적 지위라는 게 나오는 순간 잘 모르는 거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서로 대등하다는 거야. 대등 당사자 사이에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가 계약인데 이 계약을 공익 목적의 계약으로 보면 무슨 계약이 돼요?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고 사익 목적의 계약으로 보면 사법상 계약이다 이 뜻이야. 학설 대립은 요게 있는 거지. 공법상 계약설, 사법상 계약설. 근데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무림일에서 처분인지 논하시오 했더니 처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논증해서 그 논증이 맞으면 괜찮아요. 네. 여기서 이제 삐끗삐끗 하는 거지. 이상하다. 쉽지가 않지. 왜? 판사들도 못 하는 건데. 일단 대등한 건데 우월적 지위여야 공권력 작용이어야 처분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삐끗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2년 맺었는데 2년이 만료될 쯤 돼서 재위촉해달라고 갑이 A광역시장 C장 C는 법 주체야? 기관이야? 기관 대표야, 대표. 이분한테 얘기해야지 광역시한테 얘기도 안 들리잖아요. 이분의 행위는 누구 행위가 돼? 광역시 귀속하는 거잖아. 그래서 권리금의 귀속 주체는 요 광역시 법 주체잖아. 그럼 C가 얘기하기를 제 위촉 못 해주겠습니다. 제 위촉을 거부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냐? 아니면 계약을 다시 체결할, 재계약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표시로서의 거부냐?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야. 처분이 되려면 전제가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공권력 행사의 거부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공권력 행사는 뭘 말하는 거지? 갑이 공권력 행사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한다라는 게 거부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 거부가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시 여기서의 공권력 행사는 쉽게 말하면 어떤 처분을 말하는 거야? 수익적 처분이지. 수익적 처분 허가를 신청했는데 신청권의 필요 여부 필요하다. 신청권이 있는 자가 공권력 행사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거부가 처분되려면 전제가 무슨 처분을 거부해야 돼? 수익적 처분을 거부해야 된다고. 수익적 처분을. 근데 이거는 수익적 처분을 거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 계약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임용이라는 수익적 처분을 거친단 말이야.
이해가? 근데 임용 기간을 2년으로 했어. 그럴 때는 이제 만료되기 전에 재임용을 신청하겠지. 그럼 재임용은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거부하면 재임용되지 못하니까 이 거부가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서 이 거부는 처분이에요. 재임용은 특허예요, 특허. 공무원으로서의 권리관계를 발생시켜주는 특허라고, 특허. 재임용 거부는 처분이지만 여기 재위촉 거부는 수익적 처분을 안 해준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이거는 뭐야?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로서의 거부라고. 수익적 처분의 거부가 아니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국가한테 야 1억 내놔 하면 국가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소송 가요. 소송 왜 가는 거야? 국가가 국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거부하니까 소송 가는 거라고. 이건 수익적 처분의 거부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갑은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결국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에 가서 확정시키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런 법률 관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 법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에 가서 확정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이미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갈 거라고. 다시 재임용 거부는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야. 근데 재위촉 거부는 앞에 전제가 채용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채용 계약. 이 채용 계약 다시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죠. 뭐 이제는 뭐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씩 이해 가죠.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쳐. 왜냐하면 워낙 법적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붕괴된단 말이야.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져. 그거 다 몰라도 다 붙어서 논문서 잘하고 있어.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깨지지. 그러니까 실수하지.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기 올 때는 뭐 해오는 거예요? 한 거 다 안 보고 쓸 수 있게. 이것도 못하면 나가 죽지는 말고 그래도 와. 이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